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왜 확률 밀도 함수를 궁금해 하겠어요? 어떠한 클래스마다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확률 밀도가 있다는 거고, 그 확률 밀도를 알면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해당 클래스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확률 밀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패턴 인식 또는 패턴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률 밀도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다고 가정을 하고서 자꾸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은 몰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거다라고 가장 그럴싸한 값을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값을 얻어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우 추정이라는 방법으로 값을 얻어내는 것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가 영어 약자로 MLE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대 우도 추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 또 하나를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추정을 했을 때 추정은 정확한 게 아니죠. 그죠? 항상 추정일 뿐입니다. 그럼 얼마나 정확한지 또는 얼마나 잘 된 건지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또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적 추정의 정확도를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바이어스라는 것과 베리언스라는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어스 값이 높다 낮다 또는 베리언스 값이 높다 낮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로 바이어스라는 거는 어떠한 정확도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추정한 그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이어스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틀린가이죠. 가깝다기보다는 그 거꾸로 얼마나 틀린가를 나타내는 정도가 바이어스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다를 경우 추정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지금 아래의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파라메타 세타 값이 정확한 트루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트루 값을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트루 값을 딱 맞추지는 못해요. 그 대신 트루 값 근처에 어떤 값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추정치가 트루 값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바이어스, 일정한 바이어스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떨어진 정도죠. 실제 트루 값으로부터. 그리고 떨어진 정도 바이어스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추정을 하겠죠. 추정을 여러 번 할 때 어떨 때는 이런 값으로 추정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런 값으로 추정하는데 사실 가장 그럴싸하게 추정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추정할 때마다 이 값이 제일 많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얘일 거야 라고 판단하겠죠. 즉 추정한 것의 그 확률의 밀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추정 확률 밀도예요. 추정 결과. 그런데 이 추정의 중심이 실제 값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얘는 바이어스가 이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베리언스는 뭐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거를 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추정하는 최적의 추정값으로부터 떨어진 값으로 추정될 확률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보는 겁니다. 이 확률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요. 확률 밀도가 이렇게 굉장히 밀집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는 이 퍼진 정도가 각기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는 서로 트레이드 오브 관계가 존재해요. 바이어스가 작으면 그 베리언스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바이어스가 높으면 베리언스는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즉 실제 추정값에 근접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베리언스가 보통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의 추정치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오히려 또 베리언스는 또 좁게 나타나는 이런 그 추정의 결과를 보통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바이어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바이어스를 왜 설명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결론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참고 삼아서 수식을 써놓은 것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은 그 수식 자체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요 초록색 그 박스는 복잡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참고 삼아 써놓은 거고요. 자, 바이어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평균값도 구하고요, 분산값도 구해요. 그걸 최후 추정 방법으로 구하는데, 최후 추정 방법으로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은 사실은 그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unbiased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되지 않은 추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평균값 공식 있죠. n분의 1 곱하기 모든 값을 다 더한 것을 그 n으로 나눠준 거, 그 값은 평균값을 구하는데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사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드 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바이어스 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수식인데, 그 수식은 너무 복잡해서 요거를 따라가면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인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한 베리언스 분산은 실제 베리언스에 가까운 값이라기보다는 n분의 n-1이라는 값이 곱해진 베리언스 값이 구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리언스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추정할 때는 1 나누기 n 한 다음에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x k번째 샘플 빼기 평균값의 제곱, 이게 분산 공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n분의 n-1을 곱해진 값을 우리가 구했으므로 사실은 이것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n-1분의 n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n과 n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n 대신에 n-1분의 1을 그 나눠주라는 그 처음에 배운 분산 공식 기억나시죠?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위 샘플 개수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샘플 개수에서 하나 적은 숫자, 요걸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즉 바이어스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확한 추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n-1로 나눠주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n이 굉장히 큰 값이면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000 정도에 가깝다 그러면은 1000이나 999나 거의 비슷한 값이잖아요. 하지만 n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를 발생해요. n이 한 10 정도면 10과 9는 거의 10% 정도 차이 나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n-1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샘플의 개수가 작을 때는 n-1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공분산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1 나누기 n 대신에 1 나누기 n분의 1을 앞에 수식에 사용하는 다별량의 경우, 요거는 지금 단별량의 경우를 제가 수식으로 써본 것 뿐입니다. 단별량 알다시피 요거는 다별량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1 나누기 n-1을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해라 라는 이유를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스드와 언바이어스드라는 이 개념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사실은 이건 기대값으로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요 수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